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주가 625배 상승, 다 먹을 수 있었을까? 시간 상대성의 원리,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신문에 지난 20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려 625배나 상승했다는 것인데요. 자, 그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시간 상대성의 원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 20년 동안 625배나 상승했다는 종목이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의 몬스터 비버리지라는 종목입니다. 2000년 1월 1일 이후에 무려 62,444%나 상승했습니다. 자, 배수로 따지면은 625배인데요. 자, 그래서 20년 동안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20년 전에 1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현재 62억 5천만 원이 된 거고, 20년 전에 만약에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현재 625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625배를 다 먹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자, 의문을 한번 가져볼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있기는 있을 겁니다. CEO나 초기 투자자를 비롯해서 일부는 다 가지고 있겠지만 초창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말 그대로 소위 대박이 난 것이겠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는 있습니다. 수익률 면에는 좀 딸리긴 해도 그래도 발끝은 따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정도면은 20년 정도는 존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자, 이런 생각 한번 해보는데요. 그렇지만 또 막상 실제로 해보면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 모두가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온라인에 회자된 삼성전자 20년 존버 계좌인데요. 온라인에 등장하면서 화제를 모았는데 1200원에 삼성전자를 9억 3천만 원치 매입을 했었답니다. 자, 그리고 현재가 38,900원이 되어 있는데요. 자, 현재 기준으로는 52,000원이죠. 어쨌든 수량이 79만 4,600주를 보유하고 있고 평가 금액이 309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액분 후에 가격이 1,200원이라면은 1999년 말에 매수를 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당시에 9억 원을 삼성전자에 박아 놓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그래서 따로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2019년 11월 8일 종가 52,100원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9억 5천만 원이 지금 413억이 돼 있는 겁니다. 약 43배 정도 수익이 난 건데요. 자, 그렇다면은 20년 동안 43배, 4200%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만 이렇게 투자를 해서 20년 존버했으면은 꽤나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 자, 수익률이 50배, 100배를 넘어서는 동안 과연 팔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 그것이 의문입니다. 처음에는 투자한 금액이 적다고 해도 이렇게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덩치가 점점 커집니다. 자, 그러면은 하루에도 눈앞에서 수천만 원, 또는 수억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눈앞에서 수천만 원이 사라진다. 눈앞에서 수천만 원이 오른다. 자, 이럴 때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런 강심장이 과연 있을까? 보통 사람으로는 상당히 힘든데요. 자, 하루에 수백만 원만 왔다 갔다 해도 정말로 많이 마음이 흔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자, 흔들리는 평가 금액의 크기만큼 마음도 많이 흔들리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투자자로서 그런 상황에 존버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당연히 잊고 사는 것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잊지 않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량주 몇 종목을 산 다음에 수면제를 먹고 몇 년 동안 푹 자라. 다시 말해서 잊고 살아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투자에는 시간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자, 이 시간의 상대성 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공평하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24시간이라는 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맞는가? 시간은 상대적인 것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가 시간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극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에 대한 생각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말이냐?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바꾸고 시간을 어떻게 늘리고 줄일 수가 있는가?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자, 유명한 넌센스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가는데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무엇일까? 자, 물리적인 방법만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가는 게 가장 빠르겠죠. 뭐 빨리 가면 2시간 정도에 도착을 하는데요. 자, 그렇지만 이 넌센스 퀴즈의 정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떠난다면은 지루할 틈이 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가 버려서 가장 빨리 도착한다는 건데요. 자, 이것은 다시 말해서 시간은 심리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지만 인간은 시간을 상대적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자, 나이를 먹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세월이 참 빠르게 간다고 느껴집니다. 자, 실제로도 우리가 시간 참 빠르다라는 말을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어린아이들은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간다고 말하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자, 어린아이들과 어른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40세의 아빠가 5세의 딸아이에게 약속을 합니다. 자, 내년 생일에 스마트폰을 사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건데요. 딸아이는 그러면은 1년 동안 어떻게 기다리냐고 너무 길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빠는 1년이 금방 지나가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빠에게 1년은 짧은 시간이라고 느끼지만 딸에게 1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시간을 다르게 인식한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서로 똑같은 1년을 다르게 느끼는 것일까? 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시간으로는 똑같은 1년인데 왜 우리는 똑같은 1년을 들고 서로 다르게 말하는 것일까요? 자, 할아버지의 1년과 아빠의 1년, 딸의 1년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자, 70세 할아버지에게 1년이란 자신이 살아온 삶의 7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4% 정도가 되겠고요. 40세 아빠에게 1년이란 자신이 살아온 삶의 40분의 1에 해당됩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5%입니다. 자, 거기다가 아빠들은 보통 일하느라고 바쁘게 일상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더욱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딸에게 1년이란 자신이 살아온 삶의 5분의 1이나 되는 숫자입니다. 자, 자신의 삶의 20%나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이라는 절대 시간이 상대적으로 느낄 때는 서로 다른 크기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할아버지가 느끼는 1년의 크기는 전체 인생의 1.4%로서 이만큼이고요. 아빠가 느끼는 1년의 크기는 전체 인생의 2.5%로서 이 전체 인생에서 이 정도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보다는 조금 더 길게 인식을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딸의 인생에서 1년의 크기는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인생에서 이 정도 크기로 느끼기 때문에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길게 느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사람마다 느끼는 시간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시간의 길이를 다르게 느끼는 것이고요. 관심의 정도에 따라서 시간의 속도를 다르게 느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결합이 돼서 우리에게 시간은 상대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시간 개념은 투자 시장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작용할지 한번 살펴볼 거고, 그리고 부동산 수익률이 좋고 안전하다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과연 진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 시간의 상대성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상대성과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나이가 적을수록 대체로 인내심이 적습니다. 즉 시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힘들어진다는 건데요. 5년의 시간을 인내해야 된다, 버텨야 된다고 말할 때
30살의 투자자와 50살의 투자자가 느끼는 시간의 강도는 다른 것입니다. 당연히 30살의 투자자가 느끼는 인내의 강도가 더 강하다는 것이죠. 자, 누구나 빨리 오르는 것을 좋아하지만 시장에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볼 때 인내하는 것에 좀 더 유리한 사람은 50살의 투자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을 좀 더 무디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반대로 20대 투자자의 경우에는 몇 개월을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벅찬 일입니다. 마음은 이미 저 멀리 가 있고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20대 투자자들은 빨리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기 때문에 1년, 2년은 너무나도 긴 시간처럼 느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상황에 따라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내가 가진 종목, 내가 가진 종목은 자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도 자주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자주 확인할수록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우상향을 하더라도 상당히 느린 우상향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관심 종목이나 생각만 하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매수를 하지 않은 종목인데요. 자, 이런 종목들은 주가 흐름을 거의 확인하지 않습니다. 확인을 하더라도 생각이 날 때 가끔씩 하거나 한두 달에 한 번씩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은 가끔씩 확인할 때마다 주가가 빠르고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가 나와 있는데요. 자주 확인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즉 주가 흐름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6월쯤에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6월경에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서 매일매일 주가를 확인하면은 7월에 바짝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7월 말에 올랐다가 또 8월 내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때 6월 중순에 매수한 사람들은 오르고 내리고를 계속 경험하면서 심리적으로는 좋았다가 기분이 안 좋았다가를 반복하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번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마음속으로 고민을 하고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느끼고 시간은 정말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최근에 올라가면서 다시 기분이 좀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어쨌든 이런 주가 변동을 보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심 종목에만 있던 사람들, 아니면은 최근에 지금 방송을 보고 삼성전자를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번뇌 과정이 사라지고 자유 유튜브에서 6월에 이렇게 방송을 했구나. 6월에 있을 때는 4만원 중반대 가격이었는데 와, 벌써 지금 5만원대까지 올라왔네. 한 20% 정도 수익이 났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중간에 그런 번뇌 과정이 전혀 없이 그냥 결과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빠르고 드라마틱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이에 반해서 그동안 꾸준히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지는 고통도 경험하고 오르는 환희도 경험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상당히 느리게 느꼈을 거라는 겁니다. 즉 결과만 바라보느냐, 그 과정을 다 겪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대장 삼성전자와 강남의 유명한 아파트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 과연 지난 20년 동안 40배에 오른 아파트가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이렇게 40배 수익을 내는 것은 레버리지를 제외하고 순수 자금을 투자했을 때의 경우를 가정하는 겁니다. 40배 오른 아파트를 찾기 힘들 것 같은데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최소한 1년 이상, 5년, 10년, 20년도 보유를 합니다. 자, 부동산 시세 매일매일 확인합니까? 매일매일 확인하지도 않을 뿐더러 가격 변동이 매일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더라도 자주 확인을 안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생각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주식은 오전에 사서 오후에 팔 수도 있습니다. 매분 매초 시세가 바뀌는 것, 이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변화되는 가격을 보면서 머릿속에는 온갖 번뇌로 가득 차는 것이죠. 어제 안 사고 오늘 살 걸, 아까 전에 팔 걸, 그러면서 가격 변동을 보면서 온갖 번뇌로 머릿속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버텨도 버틸 수 있는 것이고 주식 같은 경우는 약간의 가격 변동에도 마음에 심리적으로 요동을 치기 때문에 오래 버티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결국은 투자는 시간과 자기 자신을 이겨야 하는 외로운 싸움입니다. 사야 할 때와 팔아야 할 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을 보유할 것이 아니면 단 1초도 보유하지 마라.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흐르는 세월, 시간을 이겨내야 한다. 결국에는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한 모든 자산은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약간 속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좋은 기업, 좋은 부동산, 장기 보유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잔파도를 잘 타면은 금상첨화라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락과 상승, 하락과 상승, 하락과 상승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리가 이렇게 요동치는 것, 이 하락기와 상승기가 무한히 반복되는 것인데 결과로 놓고 본다면 우상향이기 때문에 중간에 잠을 자라, 잊어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잔파도를 잘 타면은 금상첨화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파도 타기를 배우든가 아니면은 배를 띄워놓고 가만히 낮잠을 자던가 자, 둘 중 하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 바닷가 해변에 가만히 앉아 있다면은 쓰나미에 휩쓸려서 죽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파도 타기를 하거나 배를 띄워놓고 가만히 있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의 상대성과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